게임에서 사용할 API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서버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닷넷을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닷넷 6를 이용을 할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할 겁니다. 닷넷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했을 때 API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 템플릿을 ASP.NET Core Web API 이걸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웹페이지 자체로 만들어서 API 기능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볼 텐데 웹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API 기능이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ASP.NET Core Web API MVC 모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MVC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MVC 모델 요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이름은 임의대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 우리는 넷6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체크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홈, 프라이버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뷰에 홈에 인덱스 여기에 있는 게 아까 전에 보셨던 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스는 홈, 프라이버시는 여기 보면 요 프라이버시 이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내용을 바꾸게 되면 바꾸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AA라고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엔드에서 API를 만들고 그 API를 호출해서 무언가 화면에 출력하는 거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코드는 이 컨트롤러에서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인덱스는 요거 인덱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뷰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론트 사이드하고 통신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뷰백이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뷰백에다가 내가 임의의 값 예를 들어서 name 테스트라고 집어넣게 되면 요 값을 인덱스에 이렇게 해서 name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실행하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프론트 페이지로 프론트 사이드로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통으로 보낼 수도 있죠. 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이메일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아이템 여기서 저희는 랭킹을 하나 만들고 랭킹에 id하고 name 저희는 게임이다 보니까 포인트 하고 name 이렇게 두 가지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랭킹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값을
네임의 ABC 포인트는 200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팩도 놔두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뷰에 넣어주게 되면 이게 프론트 페이지로 이제 프론트 사이드로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뷰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뷰에서 전달한 모델을 입력하게 됩니다. 모델의 이제 자료형이죠. C 랭킹이죠. 저희는 이제 C 랭킹으로 갖고 오게 되고요. C 랭킹을 저희는 가져왔으니까 현재 모델의 name, 그 다음에 모델의 포인트, 네, 둘 다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는 API를 출력하는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쁘게 꾸미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출력하는 것만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ABC 200을 출력을 했고 그게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전송하는 방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리스트로 만든다고 했을 때 리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name 1점 넣고요. ccc 점수를 각각마다 넣어주고 여기서 랭킹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랭킹 들어가겠습니다. 보내주면 얘를 요 클래스에 여기서 지금 보내주는 모델의 자료형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자료형을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드를 한 리로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리로드 되는 코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중이니까 스톱을 하고 이제 여기는 레저 문법을 써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포이치도 쓸 수 있고요. 모델에 지금 보면 카운트 n 플러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블록을 돌면서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 다시 정합니다. 일단 저는 외부 형태의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n번째에 있는 name 그죠? 그 다음에 모델에 n번째에 있는 포인트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계획 문자를 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R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입력한 값이 나오게 되죠. 위에는 계행은 안 했기 때문에 테스트나 이런 문자가 찍히는 겁니다. 뭐 이것도 여기서 계행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다시 가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 사이에
이제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에 있는 코드를 호출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백엔드에서 어떠한 값을 호출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HTTP 어떤 방식으로 호출할 건지를 정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리턴 값을 스트링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get 데이터 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t y 그래서 return x 곱하기 y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x, y 값을 입력받아서 그 두 값을 곱해서 넘겨주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인티저로 리턴해도 상관없겠죠.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함수를 프론트 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챗GPT를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한테 자바스크립트의 AJAX으로 여러 가지 호출 방법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의 포스트 방법으로 저희는 진행할 건데요. 여기 지금 get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인덱스에 이렇게 보내고 여기에서 단넷은 쉐어드에 보면은 전체 형태로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면 우리는 실제 코드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쪽에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섹션을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닫고 여기에 이 위치를 여기에 섹션에 스크립트 안에다가 이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레이아웃에 이 위치에 저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헤드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이 섹션 하나 더 만들고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섹션에 여기에 지금 스크립트로 호출을 했고요. 저희의 페이지의 위치는 홈 컨트롤이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에 홈에 아까 전에 함수 이름이 get data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포스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대성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값을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x 10 y 10 5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그러면 홈컨트롤러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결과값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콘솔에 찍게 되고요. 한번 디버그를 걸어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음, 15 들어오죠. 예, 하면 된 거고요. F12를 누르면 실제 이제 콘솔에서도 제가 디버그를 걸어놔서 그러네요. 끝내고 실행을 시켜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메시지가 여기 찍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지금 이거는 스크립트를 만약에 그래서 호출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이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된 거고요. 저는 특정 상황에서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하게 해달라라는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부트스트랩이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코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석세스 뭐 이걸로 해서 원클릭을 했을 때 getData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호출하고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getData 버튼 누르게 되면 호출하게끔 이제 구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옷값을 받으면 함수를 호출하면 특정 위치에 값을 출력하는 것을 진행을 해봅시다. div id는 result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값을 받게 되면 jQuery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에 데이터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실행하면 버튼이 생겼고요. 버튼을 누르면 50이라는 글씨가 찍히게 됩니다. 값을 유동적으로 받기 위해서 테스트로 해서 값을 유동적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유동적으로 받기 위해서 input id는 name 그 다음에 input id는 point로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인풋을 추가했습니다. 두 개 인풋을 추가하고 요 값을 두 개의 인풋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클래스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name 자 포인트 이 두 개 값을 읽어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홈에서도 이름은 인자값의 이름은 똑같아야겠죠. name 포인트고요. 이거를 스트링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름하고 포인트를 더해서 넘겨주는 걸로 하죠.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면 네, 입력하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뷰와 연결된 컨트롤러는 사실상 그 호출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클래스의 구조를 갖고 있죠. 클래스로 만들어도 동일하게 호출이 되고 동일한 결과값을 갖고 옵니다. 포인트는 숫자형이기 때문에 넘버로 보내주는 게 맞겠죠. 실행을 하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형태로도 인적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리턴 값 역시 클래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해서 랭킹을 그대로 넘겨보죠. 그리고 인덱스에서는 현재 받은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뭔가 이상하죠. F12번을 눌러보고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AA3333 실제로 여기서 찍힌 값입니다. 데이터에 지금 보면 name이라는 필드하고 다시 아까 가보죠. 아까 클래스를 가보면 name하고 포인트에 AAA3333 찍혀있죠. 그래서 name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인자값이 넣었을 때 첫 자를 클래스로 대문자를 잡아도 항상 소문자로 출력이 됩니다. 소문자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데이터에 뭐 포인트였죠? 네, 포인트. 그래서 출력을 해주면 실행을 하면 결과값이 네,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예. 출력이 되죠. 클래스를 그대로 넘기고 받을 수가 있죠. 이거를 외부에 있는 API를 호출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부기 때문에 내부 백엔드에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연결된 백엔드 코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되지만 사실 외부에 있는 API를 호출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어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액세스가 가능한 AP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저는 뭐 임의대로 이름을 하셔도 됩니다. API 컨트롤러. 근데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규약이기 때문에 예, 컨트롤러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여기다가 프로퍼티를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퍼티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어트리뷰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트리뷰트 중에 API 컨트롤러하고 라우터를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컨트롤러 넣고 그 다음에 우리는 get 방식으로 가져올 거고 일단은 스트링의 버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똑같은 이름 하겠다. 그리고 절 1.0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치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걸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도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방식 호출은
똑같이 HTTP 포스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름은 데이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턴 값은 스트링으로 일단 하고요. C랭킹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에 있는 이거랑 똑같이 가보죠.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놓을까요?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그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API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API에 대상 상관없습니다.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API에 getData, API에 있는 getData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안 되죠. 정상적으로 안 되고 에러가 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외부에 있는 API를 호출할 때는 좀 더 명확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통신할지 콘텐츠 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콘텐츠 타입에 대한 부분을 넣어줘야 되고요. 콘텐츠 타입에 대한 부분들, 콘텐츠 타입에 대한 부분을 제이슨 이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이슨 방식으로 통신을 하겠다고 정해주고, 이걸 실행해도 역시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내가 제이슨으로 보내야 되는데 현재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좀 보내면 얘가 호출을 해도 역시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이슨 형태로 바꿔주면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바꿨죠. 실행하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규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같은 도메인 안에 있기 때문에 API를 만들어도 호출이 되지만, 외부에서 이 API를, 그러니까 외부 다른 웹서버나 예를 들어서 호출하거나 아니면 콘솔 프로에서 호출하려고 하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우리가 코스라는 거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미리 추가를 해놨는데요. 요거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부 도메인 안에서, 같은 도메인 안에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외부 도메인에서는 반드시 이 코드가 있어야지만 외부 컨트롤에서 얘를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API에 대한 거를 만들어 보고 이제 써 봤습니다.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좀 더 이제 고도의 API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API를 REST API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로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이 값을 호출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한다든가 읽어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